아, 떨어졌다. 포트 8개를 키니까 아, 안 되는데 이거. 아, 라이브 때 한번 떨어진 적 있는데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더 바리스타라는 이름으로 대형 컨텐츠 아닌 대형 컨텐츠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 모두 팀원분들이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찐 박수인데? 이번에 저희가 그 컨텐츠를 만드느라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순수 들어간 비용만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개의 컨텐츠 조회수 5만, 2만, 2만 카메라 하나 들고 나가서 찍으면 10만 인건비나 저희가 기회비용 저희 팀원분들이 그거를 하느라고 다른 일 또 못하겠으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아마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만드는데 든 돈이 저희 매장 저희 매장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컨텐츠를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대략 한 4년 정도 전쯤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이런 컨텐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부러웠던 거는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라든지 아니면은 수우파 그리고 최근에는 흑백요리사가 있잖아요. 이런 대형 컨텐츠를 통해서 원래는 이런 니치한 문화 이런 걸 대중들이 몰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지 사실 그들만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작은 문화로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매스미디어가 다뤄주면서부터 이 문화가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컨텐츠가 커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스타분들이나 로스터분들이 정말 그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좋은 퀄리티 1%라도 0.1%라도 이 맛을 개선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그런 열정과 얼마나 많은 바리스타분들, 로스터분들의 땀과 그리고 그들의 디테일한 스킬들이 담겨있는 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 이 작은 그 시장 안에 정말 큰 가치가 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좀 바리스타도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제가 그 방송국 PD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커피도 이런 포맷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이제 피디님들의 돌아오는 말씀.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은 사실 이 커피는 누구에게나 친숙한데 추출을 다 끝내면 일단 검은 물 아니냐. 그 비주얼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 너무나도 인정이 되죠. 왜냐면 미디어 컨텐츠는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이게 시청자들이 보면서 와 저거 맛있겠다 혹은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커피는 열심히 추출하고 나면 검은 물이야. 그래서 이게 비주얼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요번에는 저희가 이 컨텐츠를 찍느라고 작가님 있었죠. 촬영팀이 거의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음향팀 그래가지고 거의 현장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됐어요. 60명 넘었나? 70명 정도 됐겠다. 그 스트롱월드까지 하면은 와 미쳤다. 3명에서 70명이 됐어. 방송 경험이 없는 우리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사실 이만한 컨텐츠를 뭐 20몇만 채널에서 이런 컨텐츠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고 부족한 점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도 사실 인하우스로 뭐 방송 경험이 이 A부터 Z까지 있던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저조차도 저는 당연히 뭐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 규모가 클 때까지 기다리자 혹은 방송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대신 항상 우리가 하는 스타일대로 일단 실행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모든 영향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팀원분들 모두 진짜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해낼 수 있었죠. 제가 이 컨텐츠를 해외 출장 동안에 받았거든요. 1편의 가편을 피드백을 드려야 돼서 가편을 쭉 봤거든요. 제가 공항이었을 때예요. 그때가 공항에서 가편을 쭉 봤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나 그 대기줄에 서 있었거든? 진짜 창피한데 거기서 눈물이 막 고이더라니까? 물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안 보겠다 라는 직감은 있었지. 그거는 예상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회수 보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 조회수가 1만 나오더라도 몇천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해서 이 바리스타분들의 이런 진정성과 노력들을 몇백 명에게, 몇천 명에게, 몇만 명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전하면 어떤 효과로 커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하자라고 결정한 게 우리가 촬영날 기준으로 2달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다다다다 준비한 거지. 연출의 세부 부분을 다듬어 가고 대본을 쓰고 그리고 동시에 바로 섭외를 했죠. 코쿤이나 상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시선에서 대중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분들 진짜 사실 정말 바쁜데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10개의 로서를 섭외했는데 진짜 흔쾌히 무조건 하겠다 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이번 컨텐츠에 외국 탑 바리스타들, 외국 탑 티어 로스터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한국 로스터분들의 어떤 진정성을 외국의 해외에 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 바리스타들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진짜 탑 티어, 그러니까 정말 그 1%, 상위 1%의 친구들은 정말 디테일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지식과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면 서로 이게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고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테츠와 뚜지아닝을 소개했죠. 제가 다니면서 이 친구들 진짜 커피 잘 내린다 라는 두 친구를 초대했어요.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많이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이런 있다 와줘라. 그러니까 와줬지. 그래서 그 친구들 올 때까지 뭐 하는지 모르고 왔을걸요? 我其实非常不知道自己实际上是要做什么，就答应了。我觉得他应该也不会害我吧。 그래서 그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그리고 미키도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이라서 지금 현역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런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 와서 심사 봐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2달 동안에 정말 타이트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촬영날이 왔죠. 촬영날 진짜 바빴죠. 막 해외에서도 오고 막 촬영팀도 조율해야 되고 현장도 조율해야 되고 슈 들어간 게 10시.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촬영을 했죠. 원래 저희가 목표는 오후 6시 반이었지. 상수님이랑 코쿤이랑 정말 고맙고 감사했던 게 이분들 입장에서 방송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 프로페셔널한. 근데 진짜 방송 경험도 별로 없는 팀이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말 보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데도 진짜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촬영 시간이 계속 늘어났는데 너무 잘 임해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갈 때도 막 응원해주고 하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많이 배운 건 물론 이 대형 컨텐츠를 제작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기술적으로 배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이 컨텐츠에서 더 크게 배운 거는 바리스타 분들의 섬세한 노력, 그런 디테일들이 한 잔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이번에 확실히 확인하게 된 계기였죠. 야, 저거까지 한다고? 야, 저거 뭐 너무 퍼포먼스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 사소한 디테일, 이런 디테일들이 놀랍게 컵으로 이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다 느꼈잖아. 심사위원분들도 느꼈고. 그 디테일한 차이가 정말 결과물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 만들어 놓고 나니까 커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되었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한계인가 봐. 그냥 우리 뇌가 안 돼. 근데 그래도 사실 뿌듯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거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보고 진짜 대형 방송국이나 혹은 뭐 넷플릭스, 뭐 아마존 같이 이런 플랫폼들이 다뤄줬으면 좋겠어, 커피를.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연락 안 해도 돼요. 저희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로스터들이, 바리스타들이 한 잔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구나, 이 자체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겠구나, 이것만 조금 느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플랫폼 여러분도 커피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한번 커피를 다뤄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대형 방송국이 또 안 한다면 뭐 우리가 해야죠. 또 시즌 2, 3. 또 할 수만 있다면 외국 로서리들을 더 부르고 싶어. 아예 진짜 글로벌하게. 예산만 알려주시면. 예산.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이상하게 해외에서 반응이 많이 와. 해외에 있는 바리스타 친구들 있잖아요. 막 챔피언 친구들. 야, 미쳤냐고, 너네 이거 너무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함에도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의 슬로건처럼 여러분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하면서 그렇게 울컥했던 적이 한 번 있구나. 두 번째. 첫 번째가 결혼하고 베트남 런터코터 찍을 때 결혼하고 첫 해외여행이었거든 그게.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으니까 베트남 첫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가 컨텐츠 찍느라고 우리가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카페 투어 촬영하면 알잖아요. 엄청 빡세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전혀 다른 눈물이. 그건 전혀 다른 눈물이었지. 그때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 울컥했을 때 내 이 자리 별의별 말을 다 하네.